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키슬라이서 기본적인 설치와 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에 이 키슬라이서의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내용 중에서 그 말씀해 주셨던 모델링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그린과 라프트를 어떻게 넣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영상으로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를 오랫동안 써 오셨던 분이라면 키슬라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와 이 인터페이스 방식이 무척이나 생소할 겁니다.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세팅을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요, 이 안에서 모든 출력 값의 G코드를 생성할 때 필요한 설정 값들이 있는데 이게 도무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쪽에 보면 dSt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리트랙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처음에 보면 이 세팅 레벨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만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 몇 가지 안 되는 내용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강좌를 위해서 평소에는 베이직이라고 해도 되지만 초기 세팅을 위해서 엑스퍼트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 주셨던 게 모델링의 사이즈를 어떻게 변경시키냐 라는 거였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링의 위치를 움직이는 거는 큐레이서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옆에 왼쪽에 옮기거나 회전이나 아니면 사이즈 조절에 이 키가 있어서 그걸 누르고 선택한 후에 조절하면 되는데 여기는 꼭꼭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큐라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위치로 옮기는 거는 여기에 있는 화면, 여기서 센터 그리고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자유자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둔 곳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센터로 이렇게 누르면 옮겨오는 거죠. 센터로 위치를 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높이나 크기 이런 걸 변경시키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각도를 바꾸고 싶을 때, 각도는 오른쪽에 있는 이 창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조금씩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90도를 돌리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도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예를 들어 29도다 이렇게 하면 미세 조정도 다 가능합니다. 일단 0도로 해놓고요. 이렇게 좌우로만 바뀌어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는데 이거를 내가 눕혀놓고 싶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거는요, 마우스 오른 버튼, 맥에서는 보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 형태를 갖다가 바꿔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Y up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Y축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게 Y가 Z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메시를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보면 바뀌어 있죠. 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네, 여기 리스토어 오리지널 오리엔테이션 누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원래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사이즈를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은 예를 들어 2배로 늘린다. 그럴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원래 사이즈가 60 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0 높이를 120이라고 치면 2배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리지널 하이트로 바꾸고 나서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 XYZ, 스케일 by X 이런 값들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1, 1, 1은 정비례로 해서 바꾸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1.5, 1.5 요거는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0.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 되죠? 그냥 펑퍼짐하게 나올 듯 합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어느 때든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그래서 스케일을 조절하는 것은 오른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고, 회전도 여기에 있는 회전 X업, Y업 혹은 뭐 미러 형태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좌우로 뒤집는 것도 이쪽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주셨던 거 두 번째로 넘어가서 브림과 라프트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프로파일 세팅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브림과 라프트는 이런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서포트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브림과 라프트의 메뉴가 보면 브림 있고 왼쪽에 라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면 먼저 브림 스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림 스커트를 알아보기 전에 이 메뉴를 그냥 모델링 메뉴가 아니라 슬라이스 레이어 메뉴로 바꾼 다음에 한번 슬라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속도가 천천히 슬라이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CPU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셀러니어스에서 슬라이싱 스레드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변경을 시켜서 8로 갖다 놓으면 CPU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싱 속도도 빠르게 되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 값을 놨습니다. 1에다 나오면 무척 느리게 슬라이싱이 되고요. 8은 그래도 큐라 정도의 슬라이싱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는 고급 설정에서 조금 바꿔놓은 거거든요. 밑에 스커트가 두 줄이 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줄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3D라고 되어 있는 거를 꺼 보겠습니다. 스커트가 두 개 라인이 있는데요. 이 스커트를 어떻게 브림으로 바꾸느냐, 사실 큐라 같은 경우에는 브림과 스커트가 별도의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스커트와 브림을 같은 것으로 치고 갭을 갖다가 0으로 두느냐 아니면 뭐 10이나 이런 간격을 두느냐에 따라 스커트가 되기도 하고 브림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어메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커트를 갖다가 몇 번, 두께를 얼마 정도로 스커트를 할 것인지, 혹은 브림을 요 모델링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서 브림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건데요. 1로 했기 때문에 저는 0.5 노즐을 두 바퀴 돌리는 두 번 스커트를 쳐준 값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을 5라고 둬볼까요? 5라고 두면 다시 한번 스커트를 슬라이싱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이시죠? 5라고 했기 때문에 총 10번의 스커트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3D 뷰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갭을 갖다가 모델링으로부터 스커트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인데요. 10이 아니라 0이라고 줬다고 보겠습니다. 0이라고 주면 슬라이스를 다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스커트 하면 떨어져 있는 선이고
브림은 붙어있는 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붙어있는, 모델링으로부터 바로 붙어져 있는 브림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림과 스커트는 여기 세 가지 메뉴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브림을 하나의 레이어만 넣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레이어를 브림을 넣을 수도 있게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라프트로 넘어와서 라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프트는 왼쪽에 라프트 타입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프트 타입을 그리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슬라이서에서 라프트를 하는 그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라는 저도 좀 연구 대상인데 바로 라프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둥을 만든 다음에 라프트를 태우는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서 현재 이번 강좌에서는 그리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로 해놓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라프트 그리드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라프트는 기본 모델링에 올라가기 전에 안착이나 이런 어떤 레벨링의 어떤 높낮이 틀어짐을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붉은 선으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그리고 점점 촘촘하게 올라가면서 모델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라프트는 그래서 키슬라이서에서는 2개의 라프트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라프트의 스트라이드, thickness, wid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 라프트의 선의 간격, 빈 공간의 간격을 뜻하고요. thickness는 그야말로 두께, 하이트를 뜻하고 width는 라프트 선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화살표들이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돼서 보이는 건데요. 이게 뭐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라프트 선, 위쪽에 있는 라프트 선을 의미합니다. 한번 슬라이스를 해볼까요? 슬라이스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라프트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거를 밑에 라프트 레이어만 한번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화살표에 있는 요거는 이 폭이 이만큼으로 된 겁니다. 요 간격이 이만큼의 간격으로 이거를 그었다는 거고, 그리고 thickness는 0.5 요 두께, 하이트가 0.5 두께, 그리고 1 요 폭이 1만큼의 폭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요만큼 1, 1, 1 이렇게 간격이 띄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그거의 절반이죠. 절반이기 때문에 높이도 요 밑에보다는 얇고 위스도 0.5 그리고 떨어진 간격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프트에 소모되는 필라 양을 조금 더 절약하고 싶다, 그럼 thickness 값을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호 정도로 한다거나 하면 절약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듬성듬성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한 3 정도로 두게 되면 좀 더 폭이 넓은 라프트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폭은 이름 변함없고요. 그리고 thickness도 얇아진 이런 첫 번째 라프트 레이어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큐라하고는 조금 다르고 생소하긴 하지만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알고 나면 좀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키슬라이스의 설정 화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게 되면 아마 키슬라이서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키슬라이서에서 모델링의 위치나 크기, 사이즈, 스케일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브림과 라프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